내게 고마운 사람 더 이상 뒤돌아보지마 이제는 아프지도 울지도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모두 다 잊고서 지금부터 꽃길만 걷는 거야 힘을 내 내 친구야.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사실 아까 저는 이걸 좀 먼저 받고 좀 미리 들었던 이야기였는데, 저는 저희 기사 우리 SM들도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물량이 집중 포화가 돼 있는 친구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. 왜냐면 물론 몸적으로도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택배라는 사업을 오래 해서 지속적으로 가려면 계속적으로 자기 컨디션을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데, 지금 6일부터 터지기 시작했죠. 5월 6일날 뭐 진짜 택배 역사상 최대 물량,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개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다른 택배사들도 아마 거의 다 이번에 코로나의 연휴에 막 샌드위치 건너뛰기에 다 걸려가지고 아마 전체 택배사들이 아마 최고의 물동량을 기록했을 거예요. 그만큼 물동량도 기록을 했지만 또 그만큼 택배 기사님들의 또 위험성 부분도 분명히 노출이 됐었다라는 거죠.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.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거였죠. 근데 저는 제가 택배 대리점 사장으로서, 그리고 또 같은 택배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롱롱 하고 싶으면 진짜로 조금 욕심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웃겨요. 왜냐면 저는 재작년에 한 번, 재작년에 두 번, 작년에 한 번, 그 올해 며칠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 또한도 병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. 근데 저 또한도 그렇죠. 저도 욕심이 많아서, 제 몸이 혹사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제 욕심이 많아서 사실은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. 근데 지금 우리 택배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욕심이잖아요. 사실 우리가 300만원 번다 해서 400만원 번다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비용에,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거, 그리고 내가 내후년에는 집을 사야지, 그리고 내가 또 차를 좀 기존에는 1500cc 타던 걸 2000cc로 바꿔야지,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뭐 결혼을 또 준비해야지, 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? 계속적으로 욕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욕심에 욕심을 또 물다 보면 계속해서 몸은 점점 혹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주인가요?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만약에 100개를 줄인다면,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배송량에 100개를 줄이면 어떻겠습니까? 미쳤나요? 제가 뭐 때려치고 말아버리지? 라고 하는데, 진짜로 수익을 그만큼 벌던 거를, 예를 들어서 기존에 택배하기 전에도 우리 이렇게 수요 초대석 만나보면 뭐 어떤 친구는 뭐 180만원 벌었던 친구도 있고, 뭐 어떤 친구는 뭐 100만원 벌었던 사람, 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38만원 벌었던 사람이었는데, 그게 벌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, 그리고 원하던 게 이루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서 나 이번에 이거 하고 싶어, 이제 이거 하고 싶어, 또 이렇게 벌고 싶어 라는 게 점점 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욕심에 욕심을 이어서 계속 가지 않았을까 하는, 좀 앞으로도 저는 분명히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.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제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 택배 기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택배 노동조합에서는 과로사다, 뭐 이쪽에서는 심장마비다 막 이러는데,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,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건 뭐 과로사건 심장마비건 뭐를 떠나서 이런 걸 하나 보자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근무를 하다가요, 내가 이렇게 배송 업무를 하다가 다쳤어요. 만약에 뭐 다리가 분질러졌다든지, 아니면 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라고 하면, 내가 그동안 300만원에서 맞춰왔었던 내 삶과 내가 700만원으로 맞춰왔던 삶에
완전히 차이는 틀리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맞춰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면 며칠, 뭐 예를 들어 이틀 3일 정도를 누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한 달 정도를 빵꾸 나는 게 300만 원이 빵꾸 나는 거랑 진짜 내가 한 달 정도를 누웠을 때 700만 원, 800만 원이 빵꾸 나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걱정인 거예요. 택배 기사는 어쨌든 혼자 해야 되는 거야. 물론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조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도와서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혼자서의 싸움이고 혼자 자기 사업체잖아요. 자기 사업을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걸 한 예를 든다면 동네에 작은 슈퍼가 있고 작은 약국이 있어요. 근데 약국의 약사님이 이제 지금은 물론 불법이지만 옛날 같은 경우 약사님이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약국문을 못 열면 옆에 있는 전방주 슈퍼에 있는 사장님이 가셔가지고 뭐 개보린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판피린을 준다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어.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지만 어쨌든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었다. 그렇지만 지금 택배를 만약에 그거를 비교한다면 옆에 있는 동료가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왜? 자기의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다 커버링을 할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0만 원, 800만 원을 벌던 그런 SM들이 더 많게는 뭐 1000만 원이 넘게 벌고 있는 SM들이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건 본인도 힘들 뿐더러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고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막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막 만들어 왔었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. 또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불상사에 뭐 사고가 터졌다든지 정말 운명을 달리 이렇게 해버리면 그 본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문제는 얼마나 더 커지겠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좀 방송을 하면서도 조금 참 아마 SM분들이 배송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택배 대리점 사장님들이 또 들었을 때는 야 그걸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. 숫자라고 하면은 모르죠. 지역적인 편차가 있으니까 제 지역 같은 경우로 쳤을 때는 한 사람이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까지만 하는 게 가장 저는 좀 맞는 방식이 아닐까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,000에서 8,000개 정도. 그러니까 7,000개 정도에서 7,500개 정도면은 그래도 한 달에 뭐 7,500개 예를 들어서 7,500개라고 계산하면은 뭐 800원씩 계산했을 때 8, 7, 5, 16, 5, 8에 40 하면은 딱 600만 원이거든요. 600만 원에서 뭐 부가세 10% 빠진다 그러면 60만 원 빠지고 뭐 해가지고 한 500 정도 선에서만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은 진짜 대리점장 아니면은 진짜 국가 또한 이제 이제 택배 회사들 뭐 화주사들 이 등등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줘야 돼요. 그래야 택배 산업 시장 자체도 바뀔 수가 있지.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있잖아요. 택배 물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확 떠버린 거지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요 사실 이렇게까지 뜰 수가 없어요. 왜? 지금 신생 스타트업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일반 유통 회사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직배송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는 없다는 부분이에요. 그렇지만 지금 진짜 변수 아닌 변수 그 코비드19라는 게 나와서 코로나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물동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만 이만큼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? 갑자기 택배라고 있었던 조직 일반의 택배 종사자들이 그 물동량을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. 근데 만약에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